그래서 그때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GS건설 주택사업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저도 아마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뭐 제 나름입니다만은. 우연하게 1988년도에 회장실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조정실로 갔죠. 말하자면 제 삼성의 비서실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회장실 산하의 기획조정실입니다. 거기에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팀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약 2년 동안 서비스 업종의 그 경영 상태 분석 그리고 전략 수립 이쪽을 중심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뭐 GS건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로 그 사업 계획 분석 그리고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경영 분석 혁신 그리고 마케팅 분석 마케팅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졸지에 LG 에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 중에 광고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기획실장이 부재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 기획실장으로 스카우트돼서 다시 또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김 사장님께서 저를 꼭 찍어가지고 너 기획실장 시켜줄 테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는 예전에 좀 가요제도 나가고 합창도 하고 또 쇼맨십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기획실장 LG에드의 회사가 좀 어울리지 않나. LG에드 회사는 아시다시피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쪽에 가면 저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근데 마침 가기 바로 전에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딴따라 가요제 때 나갈 때 많이 도와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그 본선을 안 나가고 예선을 안 나가고 본선을 바로 나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팀에 껴져가지고 제가 본선에 나와서 자작곡으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저는 기획실장이고 그 친구는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정의와 대기업의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이 자본과 그리고 이 자유와 이것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와 코어기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이 자본주의 아니냐라는 것을 서로 대화하고 매일 술 마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임금 인상에 대한 굉장히 시니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조는 머리에는 정의띠를 두르고 꽹과를 치면서 굉장히 시위를 했죠. 그때 당시가 이제 업계 7위에서 갑자기 이제 업계 3위로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첫 임원회의가 기억이 나는군요. 첫 임원회의 때 임원들 한 서너 분이 앉으셔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3위인데 임금은 업계 5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업계 3위니까 우리가 5위를 임금을 주고 있으니까 업계 3위로 올려주자. 또 한쪽에서는 업계 4위로 올려줘도 충분하다. 라는 쪽에 두 파가 갈라져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표이사님이 이제 김 사장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기획실장 정 실장이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랬더니 제가 그때 또 좀 아주 젊은 혈기라고 하나 할까요?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부류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다 틀린 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참 이게 그 아이러니컬하다. 그래서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달걀이 먼저일 수 있지만 제 의견은 좀 브렉스루 해야 된다. 브렉스루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현실 타파, 이 벽을 허물고 확 저 바깥을 뛰쳐나가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깨 7위에서 어깨 3위로 도약을 했고 앞으로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5년 뒤에 우리가 몇 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1위다. 당연히 1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위가 제일기획이었고 2위가 동방기획인가 오리컴인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계 5위 임금을 당연히 1위로 주자. 최소한 2위로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3위에서 도약을 하는 거 아니냐. 임금이 먼저냐 아니면 실적이 먼저냐. 실적으로 올라가면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임금을 올려주고 니네들이 실적을 올려라고 하는 거냐. 저는 당연히 임금을 먼저 주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비전을 따르고 그 비전이 머릿속에 잡히고 신뢰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공감대 즉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했더니 어이 처음 본 사람 정신장 그냥 앉게 라고 해서 제 말발이 먹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도 그를 굉장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내던 와중에 약 10년을 근무했나요? 현대중공업에서 1999년도에 정보사업부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또 왔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 이사급은 LG에드의 지금 그때 국장 즉 본부장급이었는데 보다 굉장히 위에 있었습니다. 한 2단계 내지 3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 이사급은 LG에드의 한 전무급 이상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급이 좀 다른 회사죠. 당연히 그쪽으로 옮긴다면 급여도 높고 직위도 높고 사회적 소셜 포지션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옮기자는 마음이 많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가가지고 면접도 보고 오케이가 거의 될 시점에 들려오는 인사팀장의 어떤 오해나 진실이 살짝 들리더라고요.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 즉 현대는 정주영 씨의 어떤 전체 그 아우라, 그 오너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보영이고 그러니 정주영 씨 사촌일 거다. 먼 사촌일 거다. 아니면 또 가까운 사촌일 거다. 그래서 이사로 온 40대 초반에 이사로 온다는 거는 뭐 그럴 만한 속내가 있다 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정지용 씨하고 친척도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여튼 간에 그래서인지 굉장히 저를 조심스럽게 사장이나 부회장님도 본 면담할 때 조심스러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았었죠. 근데 인사상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이 다 끝나고 결정나기 바로 전에 본부장으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사는 현대중공업 이사는 최하 한 55세서부터 이사인데 당신은 40 초반인데 어떻게 이사로 오면 너무 밸런스가 깨진다. 또 당신도 힘들 거다. 그때 아마 그런 그 요구에 제가 오케이 받았으면 아마 지금 현대중공업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액 연봉에 좀 안정된 직장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나와서 더 잘된 이 케이스를 또 생각하면 나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사로 갈 바에는 가지, 이사로 안 갈 바에는 갈 의미가 없다라고 다 넣고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카우트에서는 그렇게 거절하면 그쪽에서 더 아쉽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이사로, 최연소 이사로. 그래서 한 2년 동안 좀 폼나게 좀 다녔었죠. 그런데 저를 뽑아주신 최 사장님이나 김 상무님이 2년 뒤 2000년에 갑자기 경질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한마디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다가 굴러 들어온 돌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 민 부회장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먹고 살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게.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죠. 3개월 동안 여유를 가지고 제가 뭘 할까라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하지? 결심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하자. 하나는 책을 쓰자. 두 번째는 먹고 살 준비를 하자. 그거였습니다. 책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걸어라. 더난 출판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고 업계 한 2위 정도 됩니다. 자기계발서 작성합니다. 이 회사와 그 조인드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계발 능력, 그리고 플래닝, 그 리뷰를 통해서 그 곳에서 최우선을 될 수 있는 방법을 재미있게 좀 아주 가볍게 써놓은 책입니다. 호랑이는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고, 이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 석자를 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애들을 위해서 이름 석자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책을 3권 쓰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책을 한 권 더 썼죠. 30대의 승부를 걸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건 절판돼서 좀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을 더 쓸 예정인데 그거는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써 나가면서 책만 쓸 수는 없죠.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 그러면 1인 회사 또는 2인 회사를 만들어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거는 그 나간 사람들 보니까 컨설팅 회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그때 20년 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타임 차지, 컨설팅에 대한 그 차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무상으로 좀 받으려고 하죠. 강의는 지금 강의 수당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컨설팅은 그냥 공짜로 받겠다는 어떤 심보들이 많아서 이 컨설팅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에 같이 PwC라든지 맥켄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컨설팅 그룹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국내, 아직 해외에서는 굉장히 성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다 해외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컨설팅은 접었고, 그럼 3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직을 할까, 또 하나는 그동안 내가 계속 사업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남의 돈, 즉 회사 돈으로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망해도 봤고 성공도 해봤고 하니까 벤처 사업을 해볼까, 또 하나는 장사를 해볼까. 이런 선택을 기로를 잡아봤죠. 이 3가지 중에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직에 대해서는 제가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많이 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뭐 청땡 나이스 상무라든지 광땡 렌즈라든지 하는 쪽에 대표이사 대전 쪽에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로 지금 내정이 됐었는데 금액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연봉도 너무 적고 그리고 평생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다 보면 2년이면 촉탁 계획이 끝나고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또 스트레스대로 받고 금액도 안 맞고 또 대전으로 가기도 싫고 이직은 또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벤처 사업을 또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뭐 산소 사업, 굴뚝 사업, 뭐 닷컴 사업, 뭐 하물며 바이오 인수 사업까지 많았었는데 이걸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스닥의 예를 한번 살펴봤죠. 실리콘밸리에서 그 100만 개 중에 몇 개가 나스닥에 상장되느냐를 봤을 때, 그게 성공이라고 봤을 때 6개. 그럼 테란노에서 100만 개 중에 코스닥이 얼마큼 상장되느냐 봤을 때 3개입니다. 야, 이거 100만 분의 6? 100만 분의 3? 야, 그것도 되는 곳은 끼, 깡, 끈이 있더라고요. 끈이라 하면 청와대 끈, 금융끈 이런 끈이 있어야 되고 또 저는 또 깡도 없었고 또 그 끈이라고 하면 아니 끼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대주는 서울대 박박사, 하버드대 기술 박사, 교수 이런 실력이 또 없고 그다음에 아버지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가지고 내가 성공할 확률은 이 사람들보다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장사를 보니까 이건 평생 직업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 18년 전이죠. 식당을 보면 30%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50%는 본전을 하고 20%만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 30% 중에 또 3%는 대박집입니다. 아니면 줄 서서 먹습니다. 야, 그러면 이 대박집은 얼마나 벌까? 하고 보면 한 달에 3천만 원만 팔아도 1,000만 원, 2천만 원씩만 수익을 나는 거예요. 그럼 1억을 팔면 3천만 원, 4천만 원씩만 수익을 하고 야, 이거 되겠다. 된다. 근데 대박집 사장들을 몇몇 보니까 뭐 우리 주변 보니까 늙은 할머니도 계시고 못 배우신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무슨 회사를 다니신 분도 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무슨 청와대 끈이나 무슨 경찰 끈이나 이런 분도 계신 것도 아니고 야, 그럼 별거 아니구나. 나같이 젊은 40대였거든요. 나같이 젊고 뭐 대졸이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체력도 좋고 그리고 남의 돈으로 사업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저는 사업 계획서만 그 feasibility study부터 그 리뷰, 사업의 리뷰, 즉 피드백까지 사업 계획서만 10,000건 이상 해봤고 그런 주류 프로젝트 매니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작은 것들은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쉽게 잘 될 것인가 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마인드도 있었죠. 경영을 한번 접근해보자. 남들은 장사로 접근을 하는데요. 제가 맥킨지 컨설팅하고 약 10여 년 동안 같이 프로젝트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하버드대를 나오고 시카고 MBA를 나오고 필라델피아 무지하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텐시브하게 전 세계를 돌면서 밤 4시간, 5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20시간씩 일을 합니다.
정말 프로 컨설턴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혹독한 훈련을 10여 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컨설팅의 주 업무가 드로잉입니다. 솔루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페이지에 한 사상으로 드로잉하는 거죠. 이 드로잉을 제가 10,000가지 이상으로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국제적인 스킬 툴 스타일을 하이 퀄리티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식당, 장사에 적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텝으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박집을 한 벤치마킹을 해보자. 한 100군데 정도 가보자. 한 100군데를 쭉 다니면서 공통 오버랩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맛의 비결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맵다였습니다. 대부분 맵다로 90%가 대박집을 내는 거야. 또 한식이구나. 안주를 가정에서 팔지만 점심은 식사를 파는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보편타당적인 메뉴를 하는구나. 저는 그것을 포커스를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KFS 그때 말씀드렸죠. Key Factor for Success, 성공 요인이 과연 무엇이냐? 맵다, 한식, 이렇게 New Finding, 즉 남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으면 이것으로 접근한다는 건 나보다 한 발, 10발 접근하면서 성공도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런칭을 하기 전에 이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크리티컬, 아주 쇼컷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 100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고르게 됐죠. 근데 지금 후회스럽지만 그때 한 600군데 이상을 더 봤으면 권리금도 더 싸게 더 좋은 곳을 더 딜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는 했습니다. 또 다음 스텝으로는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또 3C로 했죠. 3C는 커스터머, 시장과 고객, 그리고 컴퍼니, 내 능력, 내 기술, 그리고 컴피티터, 주변의 경쟁사들의 어떤 매출과 수익, 그리고 핵심 능력들을 관찰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스텝으로 4P를 전략을 수립하게 됐죠. 이 4P 마케팅 전략은 첫 번째가 제품인데, 그럼 제품은 메뉴입니다. 그 메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사이드 디시는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고, 프라이스, 각각의 가격 경쟁력은 옆집보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가 닭곰탕을 주변 다 7,000원, 8,000원인데 우리가 5,500원에 이렇게 맛있는 걸 때리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격 경쟁력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즉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S로 우리 가게 전체를 한번 비전 수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가게의 틀을 회사로 보고 그 가게 전체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물건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오픈을 하게 됐죠. 주방은 처음에는 주방은 제가 들어가고 홀은 집사람이 들어갔는데, 첫날 에피소드가 있죠.
물론 이 집사람하고 저는 양평에 강남 동태찜을 가서 김영희 씨한테 한 달 동안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홀, 저는 주방을 들어가서 2001년 12월 15일 날 오픈하게 됐는데, 집사람은 이제 홀 보고 저는 주방을 보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멀쩡했던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그날 영하 15도로 떨어졌거든요.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터지니까 춥죠. 추우니까 갑자기 그 스토브를 제가 막 주변에서 막 10개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받았는데 12시간을 통해 가지고 총 7만 원을 팔았습니다. 또 손님들 춥다고 날리고 욕하고 나가고 하는 손님들 때문에 집사람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한 날은 카운터 밑에서 울고, 또 하루는 뒤에 골목 가가지고 또 울고, 천막 뒤에서 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흘 만에 제가 집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저는 주방도 하고 홀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했죠. 직원 셋을 데리고 시작한 첫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이었죠. 처음에 이제 고깃집을 인수하게 됐는데 2천에 65만 원짜리였고, 걸리고 보면 한 1억 2천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좀 비싸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들여서 뭐 페인트서부터 시작해서 뭐 왁싱, 뭐 정리, 가구 다 합해서 친구랑 옷을 했죠. 약 보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10만 원도 못 팔았습니다. 매일. 제가 새벽장도 보고 그랬는데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3개월 만에 100m 줄을 세우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덕분이죠. 3시 분석, 4P 마케팅 전략, 세븐S의 어떤 가게의 어떤 전체 형태의 수립, 그리고 경영적 사고에 의한 가게 운영,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만에 100m, 200m씩 줄 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직영점 늘리는 건 뭐 유도 아니었고, 프랜차이즈 내달라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7개를 오픈하고, 27개를 잘 보면 강남 동태찜이 한 13개 정도, 10개 이상이었습니다. 황대감 황태구이가 한 3개, 월남쌈 쌀국수 월남쌈들이 한 2개, 전집 효동전이라든지 모든 전집이 한 3개, 순두부 전문점이 한 2개, 불고기 전문점이 한 4개 정도, 총 한 27개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제가 몇 개 좀 냈고 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오픈도 많이 도와줬죠. 근데 저는 성격에 맞지 않아서 가맹점 프랜차이즈는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사기성이 있어야 되고 깡패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기성이 선천적으로 없어요. 항상 이 착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속이거나 또는 이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인테리어에서 속이고 다 속여야 되는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또 깡패성도 없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 가맹점과의 갈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없고, 제가 다 쥐고 다 뭐 수용하고 또 제가 다 손해보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갑질도 해야 되는데 그 갑질도 제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교대역에 불고기집 하나만, 곰불고기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만 운영,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이제 하나만 운영하는데, 저는 부동산,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이 좋았으니까 부동산 또 이제 앞으로 주식이나 외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만 관심도 많고, 또 이제 나이가 꽤 먹다 보니까 후세 양성이라든지 친구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더 할 생각이고, 이런 많은 후세의 양성을 통해서, 물론 이제 뭐 공짜로는 안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건강과 보람, 그리고 배움, 재미,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제 가까이 좀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오늘 제 많은 얘기를 좀 했지만, 제가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왜 대기업 임원하다가 왜 이 장사를 하게 됐는지, 또 장사를 기업 경영하듯이 하게 됐는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그 경영 마인드로 어떤 이 경영 아카데미적 측면에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쭉 두서없이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이런 보람과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뭐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민도, 문제 해결도, 또 교류도, 컨센서스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